혹시 요즘 대출 이자 내실 때 숨이 턱 막히시나요? 한 달에 50만 원 넘게 나가던 게 이제 70만 원, 80만 원씩 올라가고 있죠? 카드값도 예전 같지 않고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전국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자료를 보면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가 8천만 원이 넘어요. 전체 부채까지 합치면 1억 원에 육박하고요. 평균이 이 정도면 실제로는 2억, 3억 빚진 가구도 수두룩하다는 뜻이죠. 더 심각한 건 이 상황에서 금리가 또 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한다고 하는데 왜 시중금리는 계속 오르는 걸까요? 그리고 부자들은 이 상황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내년에 우리 주머니를 얼마나 더 조일지, 그리고 지금 당장 뭘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돈에도 가격이 있다는 거 아세요? 뭔 소리야? 돈이 돈인데 무슨 가격? 맞아요. 처음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마트에서 사과 살 때 가격표 보잖아요. 한 개에 2,000원. 그럼 돈의 가격표는 뭘까요? 바로 금리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1억을 빌리면 이자를 내죠. 그 이자율, 그게 바로 돈의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 변두리 아파트를 6억에 샀는데 본인 돈이 2억밖에 없어요. 그럼 4억 대출을 받겠죠. 금리는 4.2%. 계산해보니 1년에 이자만 1,68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월로 치면 140만 원씩 이자만 내는 거예요.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서 월급을 받아도 남는 게 없죠. 금리 뉴스. 금리는 그냥 은행에서 정해주는 거 아닌가? 이게 바로 일반인의 생각이에요. 금리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숫자, 나랑 상관없는 것. 근데 부자들은 달라요. 6개월 후 금리가 3.5%로 떨어졌어요. 대출을 갈아타면 4.2%에서 3.5%로 0.7%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바뀌었는지 아세요? 1년 이자가 1,68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연간 280만 원 절약, 월 23만 원씩 아끼는 거죠. 여러분, 0.7%요. 작은 숫자죠? 근데 이게 30년이면 8,400만 원입니다. 소형차 2대 값이에요. 금리 0.7% 차이가 차 2대 값이라고요. 이제 감이 오시나요? 부자들이 왜 금리에 집착하는지. 그들은 대출이 4억이 아니라 40억, 400억이에요. 금리 0.1%만 움직여도 수억 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한국은행 총재가 한 말까지 분석해요. 금리 동결은 유지하되 향후 경제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 한 문장에서 3개월 후를 읽어내죠. 아, 3개월 후에 내릴 준비를 하고 있구나.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금리가 내려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020년을 기억하세요? 코로나 팬데믹. 정부가 금리를 역사상 최저로 낮췄어요. 0.5%까지 떨어졌죠. 그때 뭐가 일어났는지 기억나세요? 부동산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1년 만에 30% 올랐어요. 주식시장도 폭등했죠. 코스피가 2배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1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이러스 때문에? 아니에요. 금리 때문입니다. 돈의 가격이 싸지니까 모두가 대출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자가 이렇게 싸면 안 빌리는 게 바보지.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죠.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 시장에 돈이 넘쳐났어요. 돈이 많아지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돈이 쫓아가는 게 부동산, 주식, 코인이었으니까요. 그럼 부자들은 언제 샀을까요? 2020년 3월이에요.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모두가 공포에 떨 때 부자들은 대출을 받았어요. 지금 금리가 떨어질 거야. 지금 사야 해. 실제로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있어요. 2020년 4월에 강남 아파트를 30억에 샀대요. 주변에서 다들 미쳤다고 했죠. 코로나인데 무슨 집을 사? 가격 떨어진다. 근데 그 사람은 금리를 봤어요. 금리가 역사상 최저야. 돈이 싸.
지금 안 사면 기회 없어. 2년 후 그 아파트가 45억이 됐습니다. 15억 벌었어요. 2년 만에. 여러분, 이게 바로 금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같은 시기, 같은 뉴스를 봤는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이번엔 반대 상황을 볼까요? 2022년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0.25%에서 5.5%까지 미친 듯이 올렸죠. 한국도 따라서 3.5%까지 올랐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거래량이 70% 감소했어요. 주식도 폭락했죠. 코스피가 2,900에서 2,200까지 떨어졌습니다. 테크 기업들은 대량 해고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경기가 나빠져서 그런가 보다. 틀렸어요. 경기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금리 때문입니다. 돈의 가격이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기 시작했어요. 이자가 이렇게 비싼데 누가 빚을 지겠어? 집 사려던 사람들이 발을 뺐고 투자하려던 사람들이 멈췄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출 이자가 올라가니까 투자를 줄였어요. 직원도 줄이고 신규 사업도 취소하고 시장 전체가 얼어붙는 겁니다. 이때 부자들은 뭘 했을까요? 패닉 셀링? 아니에요. 오히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산가는 2022년 말부터 현금을 쌓기 시작했어요. 주식을 팔고 부동산 일부를 정리하고 주변에서 물었죠. 왜 파세요? 손해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답했대요. 지금 파는 게 아니에요. 현금을 준비하는 거죠. 준비요? 뭘 위한 준비인데요?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자산 가격이 바닥을 칩니다. 그때 사려고요. 정확히 1년 후 2023년 말부터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쌓아둔 현금으로 주식을 대량 매수했습니다. 지금 그 주식들이 평균 40% 올랐대요. 이게 바로 금리 클 전략이에요. 금리 낮을 때는 공격, 금리 높을 때는 수비. 이 리듬만 타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뭘 해야 하는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분석해 볼까요?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2.5%예요. 미국은 4%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금리는 낮아졌는데 왜 우리는 체감이 안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 묶이면서 대출 자체가 막혔어요. DTI, DSR 같은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죠. 금리가 낮아도 대출을 못 받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시중금리와 기준금리의 괴리가 커졌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인데 실제 은행 대출 금리는 4% 넘게 나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은행들이 예금이 빠져나가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올랐어요. 그래서 대출 금리를 높게 책정하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내려가도 실제 금리는 안 내려가는 구조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더 복잡합니다. 금리만 낮다고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출 규제, 청약 제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온갖 규제가 얽혀 있어서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럼 부자들은 이 상황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규제 밖에 있는 자산으로 움직입니다. 해외 부동산, 주식, 채권, 대체 투자, 한국 부동산 규제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돈을 옮기고 있어요. 특히 요즘 뜨고 있는 게 미국 부동산입니다. 한국은 규제로 묶여 있는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니까요. 환율도 1,400원 넘게 올랐잖아요. 달러 자산 가지고 있으면 환 차익도 볼 수 있죠. 또 하나,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주식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특히 배당주, 우량주 중심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죠. 셋째, 주식시장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기업들의 대출 부담이 줄어들고 투자가 늘어나니까요. 실적이 개선되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럼 부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현금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은행 예금 이자가 줄어드니까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유리해지죠.
두 번째, 우량 주식을 사 모으고 있어요. 특히 금리 인하로 수혜를 받을 업종에 집중합니다. 건설, 부동산, 소비재, 자동차 같은 섹터요. 세 번째, 부동산도 보기 시작했어요. 아직 본격적으로 사진 않지만 물건을 계속 봐요.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바로 계약하겠다는 마인드죠. 네 번째, 대출 구조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은 갚고 저금리로 갈아타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다섯 번째, 글로벌 투자 비중을 조절해요. 한국 금리가 내려가면 원화 가치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 달러 자산을 늘리는 게 유리할 수 있죠. 이 모든 걸 지금 동시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금리가 내렸네 하고 뉴스 때쯤이면 부자들은 이미 다 끝낸 후입니다. 그럼 일반인인 여러분은 뭘 해야 할까요? 실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한국은행 금리 발표일을 캘린더에 저장하세요. 매달 셋째 주 목요일이에요. 이날은 꼭 뉴스를 체크하세요. 금리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동결됐는지,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한 말을 유심히 들어보세요. 향후 경제 상황을 주시하겠다. 곧 내릴 수도 있다는 신호. 물가 안정에 집중하겠다. 당분간 안 내린다는 신호. 두 번째, 여러분의 대출 금리를 체크하세요. 지금 대출 있으신 분들 금리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모른다면 당장 확인하세요. 그리고 시중금리랑 비교해 보세요. 0.5% 이상 차이 나면 갈아타는 걸 고려해야 해요. 세 번째, 예금과 적금 금리도 체크하세요.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예금 이자도 줄어들어요. 지금 높은 금리에 예금 들어가 있다면 굳이 해지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지금 높은 금리를 잡아두는 게 좋을 수 있죠. 네 번째, 투자를 고려한다면 분산하세요. 금리 인하로 주식이 오를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없어요. 한 곳에 몰빵하지 말고 주식, 채권, 예금, 부동산 등 여러 곳에 나누세요.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학습을 멈추지 마세요. 경제 유튜브 하나만 구독해도 달라집니다. 금융 뉴스 앱 하나만 깔아도 달라져요. 매일 5분만 투자하세요. 금리, 환율, 증시 뉴스를 1년 후 여러분의 경제 감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여섯 번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금리가 내릴 것 같아서 주식 샀는데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그게 배움이에요. 왜 내 예측이 틀렸을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성장합니다. 부자들도 처음엔 다 틀렸어요. 다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웠을 뿐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금리는 만능이 아니에요. 금리만 보고 투자하면 100% 망합니다. 금리는 여러 지표 중 하나일 뿐이에요. 환율도 봐야 하고, 물가도 봐야 하고, 실업률도 봐야 해요. 기업 실적도 봐야 하고, 정치 상황도 봐야 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금리가 가장 기본이에요. 금리를 이해하면 다른 것도 이해하기 쉬워져요. 금리는 경제의 심장 박동 같은 거니까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여러분은 엄청난 걸 배우셨어요. 금리는 돈의 가격이다. 금리가 내려가면 자산 가격이 오른다. 금리가 오르면 자산 가격이 내린다. 금리 사이클을 읽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세요. 뉴스 앱 켜서 금리 기사 하나만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대출 금리 확인해 보세요. 예금 금리 비교해 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10년 후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바꿉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IQ가 아니에요. 정보의 차이도 아니고요. 관심의 차이입니다. 부자들은 금리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공부하고 금리를 활용하죠. 가난한 사람은 금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금리가 움직여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느 쪽인가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금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금리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금리를 읽는 사람이에요. 금리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 금리 변화로 내 자산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어디로 돈을 옮길까? 6개월 후는 어떻게 변할까? 이 질문들이 습관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부자들의 세계에 들어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한 번 보고 이해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설명해 보세요.
금리가 내려가면 왜 집값이 오를까?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분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내일 아침 뉴스에서 금리 이야기 나오면 이 영상 떠올려 보세요. 아, 저 숫자 하나로 세상이 바뀌는구나.